딴경제 SBS 경제부 김범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얘기 해볼까요? 어느 정권이든 경제 쪽에서 규제 완화, 새로운 산업, 그래서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는 참 열심히 하는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정부도 그래서 어제 그제, 이런저런 조치를 또 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징적인 게, 이 푸드트럭, 트럭에서 음식 파는 거는 계속 지금 몇 번씩 대책을 내놓는데, 이번에 또 대책을 정부에서 내놨어요. 그래요. 네. 정말 규제 완화 이야기하면 푸드트럭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으네요. 예, 이게 진짜 시작이 2년 전인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끝장 토론이란 걸 처음 열었었거든요. 왜냐면 한 1년 정도 취임하거나 지난 다음에 뭔가 야심차게 경제정책을 이렇게 좀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장관들 다 부르고 민원인들도 불러서 그럼 청와대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봐라. 여기서 규제를 없애주겠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 트럭 개조해주는 회사 대표가 9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개조를 해봐야 식품위생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불법이다. 근데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 거니까 특히 자본 부족한 청년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좀 규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규제를 풀자고 한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이 말을 받아가지고 규제 풀겠다 바로 약속을 거기서 하고 식약처장도 자동차 등록증만 있으면 음식 팔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그날 이슈가 되면서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의 상징물처럼 이 푸드트럭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예. 푸드트럭을 활성화하면 일자리가 6,000개 생긴다. 결국 6,000개 트럭이 돌아다니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발표가 이어지고 대학교에서 학생들 모아서 푸드트럭 장려 행사도 하고 예. 청년들이 이런 좀 창업을 해라. 이런 식의 이제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아직 푸드트럭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국토부 장관하고 식약처장을 시원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딱 생각해봐도 몇 가지 문제가 위생 문제 일단 있죠. 움직이는 트럭 안에서 음식 만들어서 파는데 이렇게 더울 때 예를 들면 식중독 같은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차 고쳐서 아무데나 세워놓고 누구나 장사를 하면은 바로 그 옆에 진짜 가게 열고 월세 따박따박 내면서 카드로 결제해서 세금 제대로 내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불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허가를 내주고 운영해야 되는 지자체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반발 안 들을 수가 없고, 근데 실제로 이런 푸드트럭 우리보다 먼저 운영하고 있는 외국도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또 거기도 규제가 많아요.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네. 거긴 위생 세금 이런 건 우리보다 더 철저하잖아요. 잘못하면 정말 형사처벌로 그냥 바로 넘어가는데 예. 그래서 푸드트럭도 굉장히 복잡하고 심사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람이 푸드트럭을 하려고 그러면 위생교육 8시간 받고 시험 보고 통과해야 되고요. 오, 시험도 봐요? 예, 시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벌금 밀린 거라든가 법적 문제 있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허가증을 줍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누가 이렇게 지켜보지 않아도 저 사람은 규정을 잘 지킨다는 게 입증이 돼야만 허가를 주는 건데, 푸드트럭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사장 말고 종업원까지도 다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사장 없을 때도 있을 테니까. 예. 그리고 산재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산재보험도. 보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운영하는 사람 관련이고, 차는 별도 규정이 또 따로 있어요. 또 있어요? 차는 네. 또 뭘 해야 되는데요? 차가 이게 위생에 문제가 없이 잘 돼 있는 건지 위생검사 받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럭에다가 가스 싣고 다니면서 음식하잖아요. 이거 네. 잘못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실제 미국에서도 푸드트럭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했는데도 터져가지고 사람이 숨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전검사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무서에 신고하고요. 번 돈 다 알리고 세금 내는 거 당연히 필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허가해주는 자동차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택시같이. 예. 그러면 이걸 다 통과해도 푸드트럭을 또 낼 수가 없는 거군요. 못 내죠. 그러니까 뉴욕시 같은 경우에 1,000대만 허가를 내준다. 예. 그러면 이제 불시에 위생검사하고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바로 면허 취소하고 다음 대기순번자한테 넘깁니다. 푸드트럭 우리나라 택시 면허처럼 사고 팔 수도 없고요. 딱 정부가 정한
그 룰대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처음에 이걸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해서 푸드트럭을 아무나 끌고 나와서 그냥 장사해도 되는 것처럼 뭐 얘기를 하고,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하라는데 밑에서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혼도 내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여기까지 논의가 진척이 됐던 거거든요. 아니,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도 그냥 막 푸드트럭 허가를 해줄 일은 아니다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하고 식약처장은 이제 시원하게 청와대 회의 가서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왔는데, 예. 밑에서 실무 보는 공무원들이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제동을 해온 거고, 법 만드는 국회에서도 뭐 이런 보좌해주는 그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문제제기를 한 거죠. 이게 그렇게 예. 쉬운 문제가 아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식당 따로 내기 힘든 유원지에서만 장사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랬더니 또 거긴 주말에만 손님이 있지 않냐, 주중에 장사가 안 되니까 시내로 들어오게 해달라 이렇게 민원을 해서, 이제 이럴 때마다 이게 지금 상징이 돼버렸으니까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심의 뭐 공원, 체육공원 이런 데 딱 자기들이 신고하고 거기서 1년이나 아니면 최고 5년까지 거기서만 해라 이렇게 정했었는데, 이것도 뭐라고 하는데 또 청와대가 하자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규정을 또 바꿨습니다. 또 바꿨어요? 네.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존이라고 알아서 지역을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만들어 놓으면 푸드트럭이 거기를 옮겨 다니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풀어주겠다. 대신 이제 장소 사용료를 지자체에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데,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고쳐야 될, 사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지금 다 안 된 거니까 예. 푸드트럭 존이라는 걸 지정을 제대로 된 데 안 하면 결국은 영업을 또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기 자영업자들도 있고 그런데 막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결국은 푸드트럭이 2년 동안 돌고 돌았는데 약속한 거와 달리 제대로 뭐가 되기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런 상황이네요. 풀어야 될 문제를 제대로 안 풀고 그냥 덜컥 약속부터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꼬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푸드트럭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건 또 그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규제를 만든 또 이유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제대로 검토하고 수긍할 만한, 그 자리에서 그냥 덜컥 장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수긍할 만한 답을 이제 좀 고민해서 내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답을 내놨으면 총력전을 해서 좀 그걸 뚫어야지 규제를 없애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일처리를 지금 사실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어제 정부가 5년짜리 서비스업 발전 계획 이런 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다음 정권까지 이어지는 그런 서비스업 발전 계획인데, 예. 여기도 보면 새로운 내용보다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던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예, 뭐 줄줄이 다시 추진하겠다고 적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원격 진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사람을 원격적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기술을 뭐 이야기가 많았죠.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 문제 우리나라에서 말이 많지만 이미 미국, 중국 같은 데서는 몇 년 전부터 지금 뭐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아, 저런 기술을 가지고 저런 시도를 해보네 할 정도로.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느냐 마느냐 해봐야 외국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그 기술 들어오면 오히려 잠식당할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니까 결국은 이렇게 뭐 어영부영 여기까지 온 거고, 작게는 뭐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 종류 늘리는 것까지, 이건 또 이제 약사들 반대가 심하니까 검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5년 계획에 이걸 넣어놨어요. 근데 쉽게 본 푸드트럭도 결국 납득할 만한 답을 못 내놓고 진짜 산업을 위해서 해야 될 큰 규제 완화도 결국은 5년 계획이니까 다음 정권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이건 정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심기일전을 해야지 새로운 산업을 키우든 규제 완화를 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규제를 잘 푸는 것도 이것도 참 실력인데 말이죠. 아, 그럼요. 예. 네, 정말 중요한 일이죠. 네. SBS 경제부 김범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